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70% 넘게 폭등한 사과와 귤 등 과일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당분간 과일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직후 급락했다, 다시 또 상승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해 첫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2%대로 떨어지면서 둔화세를 보였는데 지난달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일단 이 물가가 상승을 주도한 거는 과일 같은 이런 과일값이겠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가 되었는데요. 네. 1월 달에는 2.8%가 되어서 2%로 간다고 싶었는데 다시 이제 바운스업 한 게 되는 겁니다. 예. 좀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은 근원 물가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석유류를 제외한 이제 물가 수준은 2.5에서 2.6% 정도라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식품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 동월 대비 20.0%가 올랐는데요.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이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뭐 13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달에 급격히 많이 오른 편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여러 가지 물가를 올린 가장 주된 요인은 뭐 신선식품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중에서 신선 과일만 보게 되면은 신선 과일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1.2%는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신선 채소도 12.3% 올라서 신선식품이 전체적으로 물가 수준의 그 향승을 좀 이렇게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이제 지난달에 설 명절이라서 수요가 많았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달 들어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과일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와 공급 요인이 모두 존재할 것인데요. 예, 예. 지난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설 명절이라는 수요 요인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에 비해서 한 6.1% 정도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현재 지난해의 폭우나 이상 좋은 현상이 이런 작황을 좀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사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년 전에 생산량이 56만 톤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난해는 39만 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4월에 특히 냉해라든지 아니면은 생육기 탄저병 피해가 컸고요. 딸기와 같은 경우에도 생육기인 7월 달에 수해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9월과 10월 초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많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줬고 좀 더 구조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그 농업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또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가 이런 인건비가 지난 4년간 한 16%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아마 농업 생산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최근 생산량이 많이 줄기도 했고 특히 뭐 사과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이런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당분간 이게 당장 어떻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사과나 과일과 같은 부분 이게 다시 재배해서 다시 이게 작황이 나온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뭐 갑자기 어느 순간 날씨가 나빠진다든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기간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 수입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기는 변화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건데 현재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적으로 국내 작황에만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기간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배나 사과의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대신해서 귤을 찾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금귤이다 또 이런 표현도 쓰곤 하던데 이렇게 이제 과일값이 계속해서 다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도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대신에 귤을 찾고 또 귤 가격이 오르면 또 거기에 대한 대체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토마토 가격도 46.3% 올랐다고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사과나 귤 같으면 다 70% 이상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입이 많이 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귤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게 계절 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귤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에서는
오렌지가 수입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수입되더라도 굉장히 높은 관세로 수입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오렌지 관세가 떨어지게 돼서 많이 공급이 되긴 할 거니까 귤 같은 경우는 오렌지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같은 경우는 별로 대체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사과 가격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어쨌든 그 영향이 다른 어떤 관련 채소 과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과일값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 유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는데 글쎄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제 유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예. 사실 작년 9월 달에 95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는 7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말에 그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현재 한 78달러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유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현재 유가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린 요인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던 것이 회복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후티 반군이 상선들을 공격하는 부분이 유가를 좀 끌어올린 요인이 있긴 한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고유가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횡보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정부도 대책을 내놨는데 그 뭐 내용들을 보면 일단 다음 달까지 600억 원을 할인 지원에 투입하고 또 오렌지 바나나를 직수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공급한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주 장기적인 어떤 과일 가격이 높은 게 아주 장기적인 요인은 아니니까요.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떨어뜨릴 수는 있을 건데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서 단기적인 효과만 있고 장기적으로는 없을 것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가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대체제를 잘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수입 대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 생산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FTA 협상 같은 것을 할 때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보호했었거든요. 그게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지 협상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그 부분 그렇게 좀 덜 보호했었으면은 아무래도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보이겠지만 그 흐름이 이제 울퉁불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농산물 가격과 같은 어떤 변동이 심한 물건들의 가격이 좀 변하기 때문일 것이고요. 예. 유가도 당연히 거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추세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 변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근원 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추세적인 흐름을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물가 수준이 울퉁불퉁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물가가 높은 그러니까 고물가 상황이 하반기까지 계속된다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당연히 지금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가이기 때문에 예.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상황을 계속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향 추세에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지속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내에 이런 추세가 지속돼가지고 2%대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문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요. 금리 인하를 하는 요인은 국내 물가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느냐를 보게 되는 건데 지금 많이 예상하기로는 미국 연준은 한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도 하반기에 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이제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 또 상승률 역시도 좀 그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되겠군요. 예. 자, 이번에는 가상화폐 대표 주자죠.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6만 9천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9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떨어졌다가 또 뭐 조금 전에 보니까 조금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출렁이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최근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상승세가 그렇게 많으면 하락세가 클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예, 예. 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름 뭐 약간 희소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제 채굴 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근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근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서도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계속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시적인 상황에서 조정을 좀 받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1억 원까지 돌파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지만 돌파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변동성이 클 것이고 또 아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도 급등락을 하듯이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높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ETF를 이제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생겼고 또 뭐 곧 반감기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 채권이 지금 워낙 많이 공급될 것 같으니까 대체 투자자로서의 위치가 있는데 뭐 이런 호재만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계속 오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은 사실 악재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급격한 변동을 할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예. 또 그런 안 좋은 요인들이 세게 부각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1억을 돌파하더라도 예. 그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거품론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이 가상화폐는 거품론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거품이란 것은 이제 언뜻 생각할 때 오를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르는 시기에 뭐 좀 꺼질 것 같으면 난 팔고 나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품이란 것은 꺼질 때 순식간에 꺼집니다. 팔고 예. 나오고 싶더라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언제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달에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거다 뭐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반감기가 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반감기라는 게 전체 이제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양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게 한 21만 블록 정도가 채굴되게 되면은 그 채굴에 대한 보상을 절반 정도 줄이게 되는데요. 그때 그 기간이 대략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4월 달이 그 반감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보다 이제 뭐 당연히 채굴량이 절반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한 가지 요인이 되긴 하고요. 또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 예. 이런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명암이 갈리면서 그야말로 뭐 이른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투자에 어쨌든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비싸니까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분은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예, 예. 소위 알트코인이나 뭐 밈코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코인들은 리스크는 뭐 비트코인보다 심지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변동성도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변동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좋은 쪽으로 이제 이익을 볼 것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가능한 돈 중에 일부만을 투자하는 형태의 좀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시 주의할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